다 함께 우리 말씀 훈독하시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루에 4시간 이상 자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습관화 되었습니다. 바쁠 때에는 하루에 1시간만 자도 됩니다. 잠을 자는 데 있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잠을 제일 적게 자는 자는 대표자가 나일 것입니다. 일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나같이 배고파 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들로부터 구원의 손길을 바라고 해방을 바라는 아우성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니 밥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30세까지는 점심을 빼고 2끼만 먹는 이식주의였습니다. 하루에 밥 5그릇을 먹어도 거뜬히 소화하고도 남을 수 있는 건장한 체격의 사람이 2그릇도 못 먹으면서 청춘을 보냈습니다. 밥에 대한 그리움보다도 사랑의 그리움을 앞세우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생활의 탑을 쌓겠다고 노력해 왔습니다. 아주 참부모경 17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일지구의 청년대학생 시민 여러분, 한 주일 안녕하셨습니까?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은혜롭게 찬양하시는 우리 찬양팀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매월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번에서 4번 정도 주말에 시간을 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참 좋은 것은 뭐냐면은 찬양을 할 때도 준비할 때도 항상 은혜로운 모습, 항상 뭔가 영광에 차 있는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그건 언제냐면은 미리 준비되어야 하는 도시락이 늦게 도착을 했을 때 그때의 그 표정을 보면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분명히 뭔가 은혜롭게 찬양을 했지만은 도시락이 좀 30분 후에 온다고 하면은 바로 뭐라고요? 이렇게 이제 바로 돌변하는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어제도 사실 제가 이제 충북공에서 연습하고 있는 찬양팀 오후 2시에 항상 모입니다. 토요일 날. 그래서 이 모이기 전에 이제 조금씩 한 1분씩 2분씩 늦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난으로 이제 정확하게 2시 안에 오는 분들에게만 디저트를 쏘겠습니다 해가지고 정말 오신 한 8분, 9분을 위해서 디저트를 딱 준비해 왔는데 2시 3분, 4분, 5분에 오신 우리 찬양팀 분들께서 갑자기 막 이러면서 갑자기 티라노사우루스가 돼가지고 저한테 좀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제가 청년대학생 때나 지금의 청년대학생 때나 가장 공통 관심사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먹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먹는 게 그만큼 예민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기주의자를 봅니다. 여기도 이기주의, 저기도 이기주의, 자기만 아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나마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은 그나마 잘 찾아보면은 이타주의자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와, 정말 이타적으로 사는 분, 참 사랑을 위해서, 물론 우리 식구님들도 계시긴 하겠지만은 세상에도 직장에도 간혹 보면은 이타주의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타주의자보다 더 찾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이식주의자입니다. 하루에 밥을 3끼 먹어야 돼요? 2끼 먹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삼식주의자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다 삼식이에요. 삼식이. 하루에 만약에 2끼만 먹는 이식주의자가 되라고 한다면은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별로 없죠. 찬양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지만은 갑자기 오늘 밥 한 끼를 준비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엄마가 있다고 한다면 왠지 어버이날에 선물을 드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의까지 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 것처럼 이 먹는 것은 너무나도 예민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참 아버님 말씀에 두고 봤을 때는 참 아버님께서는 30세 때까지 이식주의자, 하루에 두 끼만 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훈독했을 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언제였냐면은 2011년도 이제 참 어머님께서 아까 우리가 영상으로 봤던 남아공 대회 승리를 하셨고 이제 6월 21일, 22일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셔서 세 번째 대회를 진행을 하십니다. 근데 2011년도에 참 부모님께서 라스베가스에 계셨을 때 정말 저도 운이 좋게도 저와 우리 청년대학생들 대표단이 함께 라스베가스의 천하궁에 간 적이 있어요. 한국의 10명 대표단, 일본의 10명 대표단, 총 20명의 대표단들이 참 부모님 모시고 라스베가스 천하궁에서 훈독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훈독회를 진행하고 또다시 여러 가지 이제 성지를 순례하다가 어느 날 7일째 정도 되는 날에 갑자기 참 부모님이 나가시는 겁니다. 갑자기. 저희도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갑자기 나가시니까 저희는 그냥 약간 좀 찬바람 맞은 듯한 느낌으로 다음엔 뭘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빨리 참부모님의 차를 쫓아오라는 그 무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우리 학생들이랑 같이 해서 1시간 정도 걸리는 라스베가스의 옆에 있는 찰스 마운틴이라고 하는 그 산이 있습니다. 산. 그 산에 2011년도 8월 달에 그 산에 갔는데 그 근처에 식당이 있어요. 근데 스테이크 굵기가 안태현 사장님이 그냥 한 입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두께가 이 정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태현 사장님은 신조가 그러잖아요. I'm still hungry. 예. 한 번도 대학생 때 배불렀던 적이 없으시대요. 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배고팠던 적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뭔가 금수저 느낌도 나시니까. 근데 한 번도 배 불렀던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분들이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는 거지만 어마어마한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다 먹지? 근데 우리 참 부모님께서 먹으라고 우리 일본과 한국에 온 학생들한테 야, 너희들 정말 반갑다 이러면서 밥을 사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이제 먹고 제가 부모님 식탁을 딱 보니까 참 아버님께서 드시는 음식이 저희랑 똑같더라고요. 스테이크, 감자튀김, 콜라. 근데 대부분 남학생들도 그렇고 한 조금씩 남겼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께서는 그것을 다 드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제 그 식사가 마치고 난 다음에 참 부모님께서 가시면서 차를 타고 먼저 가시는데 저희가 이제 인사를 했는데 갑자기 차창에서 창문이 쭉 내려오시더니 참 아버님께서 우리 학생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희들 젊어서 좋겠다. 젊은 너희가 희망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씩 웃으시면서 가셨어요. 그때 제가 기억이 워낙 강렬하게 남았다 보니까 젊은 너희가 희망이다라고 하는 단어 하나랑 이따만한 스테이크를 다 드신 우리 참 아버님. 와, 역시 메시아는 뭘 하셔도 다 잘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 방금 말씀을 혼독해 보니까 아버님 젊으셨을 때는 더 잘 드셨겠어요. 그죠? 그런데 두 끼만 드셨다. 30세 때까지. 왜 그러셨을까? 밥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밥이 없었던 게 아닌데 왜 두 끼만 드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것은 결국 자기 몸이 예민해지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메시아라고 해서 나 오늘 한 끼 먹어야지, 두 끼 먹어야지 배가 안 고프겠습니까?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배고파 죽는 거죠. 얼마나 배고프셨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육신의 부딪힘을 통해서 인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 둔감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2019년 나의 문제
좀 더 넓게 가면 우리 가정의 문제 아니고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둔감하죠. 나랑 관련이 없다. 나랑 상관이 없다. 지금 이 사회가 아파하고 있는 모습, 이 국가와 세계가 아파하는 모습에 가장 극심하게 둔감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파하고 예민해야 되는데 뭘 통해서 예민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그러한 아픔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까 우리 나오신 분들, 우리 청년 선교사 정말 간증 잘 하셨고 토크도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그 내용이 결국 뭐냐면은 편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수련이 편합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느낀다 하더라도 같이 자고 같이 씻고 같이 먹어야 되는 건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자기와 익숙하지 않은 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이 자기와 익숙한 나라에서 선교하는 것도 힘든데 익숙하지 않은 그 체코라는 곳에서 다른 나라에 가서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내 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예민함 속에서 우리는 이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어려움 속에서 이 국가와 세계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냥 자동적으로 어렵지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가 한 끼를 굶을 때도 우리가 좀 식사 시간이 넘겼을 때도 참부모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과정에서 더 아파할 사람을 내 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우리 직장인들에게도 이번 여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그것이 꼭 어떠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꼭 가야지만이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잠깐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전화와 위로를 해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모두가 함께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을 가졌더라도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함께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저처럼 되는 것보다는 보세요. 소모임보다 다모임이 훨씬 더 보기가 좋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보다 더 젊을수록 그리고 혼자는 좀 어렵거든요. 혼자 하는 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할수록 그러한 우리의 도전이 더 편하게 더 쉽게 그나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이 여름은 함께 작은 자리에서부터 큰 자리까지 우리가 도전하는 여름이 되어서 비록 우리는 삼시세끼 다 먹는다 하더라도 어디선가 내 몸이 그 불편함을 통해서 함께 자고 함께 누군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도전을 하는 우리 일지구 서울이천 학군의 청년대학생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